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11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 또 한 주 행복하시고요. 오늘 제목은 비거주 1주택 제한적 전세금 매물 매도 허용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날짜인데요, 5월 10일 날. 김민덕 장관이 X에다 올렸습니다. 뭐 6가지 내용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매도 허용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이 내용 좀 점검해 보면 매물이 또 나오는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매물이 이제 나오면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감소하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무주택자가 매입 시만 적용되는 거로 일단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 한 2, 3주 안에 정리되고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 상황 또 5월 9일 이후에 매매 물건하고 전세 물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도 한번 체크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영상 제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올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아파트별, 지역별로 좀 체크해 가지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민덕 장관이. 매물잠금 부작용 우려에 대한 국민주권 정부는 다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걸 확대했습니다. 자, 확대한 건데, 국민주권 정부는 부동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 관점, 뭐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중이다. 금융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 벌써 1년 됐습니다. 이거 뭐 아직도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가이드를 좀 얘기해야 되죠. 신호가 아직 안 나서 좀 답답합니다. 둘째, 1월 지난 1월 29일 뭐 6만 원 공고 이게 이 얘기 쓰고 법적 제도적 후속 법안 요걸 하고 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국회에서 해줘야 될 일인데 본회의 상정을 한 상반기에 마무리 진다고 합니다. 그럼 또 한 달 남았죠. 두 달 동안 마무리 지는데 국회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전반기 국회 중에는 입법 마무리해서 공급 확대를 좀 현실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강력한 금융규제 토지거래구역 지정,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강력한 금융규제라는 말은 잘못됐죠. 6억 이하 6억까지 15억 이하 6억까지 대출한 바람에 지금 서울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중저가 주택이.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국토부 장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좀 얘기해 주고 전월세 우리 뭐 소비자들한테, 임차인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전세난이나 월세에 어려움을 겪은 데에서 정부를 믿고 좀 사과드리면서 뭐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가계부처 관리 방안 이거에 맞춰가지고 요건 좀 중요해요, 여러분. 부동산과 금융전을 공식했다 이 얘기를 썼고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중 80%. 이게 중요한 거예요. 80% 줄이는 거는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됐을 때 80% 수준이 되면은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서 80%면 어떻게 돼요? 대출 더 넣는 거죠. 이거 좀 계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집값이 오르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죠. 넷째, 현재 중동 정제발 물가 상승,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실제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담대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이게 집값 제약할 전망이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이거 뭐 쓸 필요 없고 공급 대책과 분양가 저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다섯째,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질서는 뭐 이거 감독원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의미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섯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나마 요번에 국토부 장관이 뭐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 던진 요 내용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 제도 개혁. 여기 이제 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근본적 제도 개혁.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 이 무주택자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갈아타기 하는 분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를 빨리빨리 풀어주려면 신호를 빨리 줘야 되는데 신호가 없어요. 이거 1년 지났는데 뭐 2년 뒤에 발표할 겁니까? 발표 예정도 없고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매도기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 이 표현도 애매모호하죠. 검토할 것 이렇게 해놔죠. 그렇죠?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말에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재경부 뭐 이런 얘기, 재경부 임대사업자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 살펴볼 전망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장관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살펴보는 중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제가 볼 땐 대통령의 마음과 같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기분 제가 볼 땐 굳이 써야 될 말인가 하는데,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럼 뭐 가볍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죠.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됐습니까 지금? 강제로 수요 억제를 해서 내린 거지. 전체적인 공급이나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맞잖아요. 누가 말려도 이 얘기는 이거 누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볼 때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시장과 국민이 판단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남만 잡으면 전 전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강남이 아이콘 역할하고 앵커링 역할을 하니까 그건 하지만, 지금 역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6억 대출 푼 바람에 주택 가격이 지금 뭐 강남 사고하고 마영성 빼고 다 올랐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이거. 국민 주권 정보의 목표를 확고하다. 뭐 이거 맨날 하는 얘기고. 여하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혹시 비거주 1주택자 계시면 이걸 잘 활용하셔서 자산관리 들어가시고, 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매물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좀 겹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6번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바로 기사가 뜹니다. 어떤 기사가 뜨냐면, 이렇게 거래 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유예 검토, 바로 떴어요. 바로 떴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보면 정부 토고 실거주 유예 검토 다주택자 매물 잠금 우려의 당근책. 사실상 1주택 갭투자가 아니죠. 이건 갭투자를 하면 1년, 2년 임차인 기간뿐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잖아요. 집값 오를 때까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주택자만 사게 하는 거는 갭투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전액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다르잖아요. 갭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거주인데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비거주자 실거주 의무를,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거주 의무를 안 지킨 뭐 기분양된 아파트들 팔 수 있나? 이건 이제 정부 신호를 정확하게 줘야죠.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호구 소리 있습니다. 정부 이거 잘 챙기셔야 되고,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유예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 팔아먹으면 이건 정말 좋게 얘기하면 투자지만 투기나 똑같잖아요. 살지도 않을 집을 왜 삽니까?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또, 잠시만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또 X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요거 제목이 좀 잘못해서 죄송한데요. 자,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가에 가깝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거를 썼어요. 아까 문화일보가 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인가요? 한국일보인가요? 잠깐 볼까요? 무슨 일보였죠? 제가 짜먹었는데, 이거죠. 이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언론사에서 올린 건데 문화일보로 저 기억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올린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소위 억가에 가깝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글도 올렸어요. 바로 올렸는데 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올리신 지.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자녀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한대. 그 기간은 최고 2년. 비슷하죠? 다주택자도 2년으로 이제 끊어놨었고, 임차 기간 때문에 4, 6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입주하라는 것이다. 자녀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 이건 뭐 사실 대통령이 안 나서셔도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가 뭐라 그럴까, 파워일까요? 아니면 신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표현도 검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이렇게 박아놨는데 지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을 쓸 때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당정청이 협의하여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검토할 예정, 살펴볼 전망, 뭐 이런 표현은 너무 나약하죠. 제가 볼 때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시장 매물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하고 제가 1월 달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1월 23일 그 이후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 전세 이렇게 쭉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보시면, 자, 분명한 것은 이제 5만 5천 개였어요. 이렇게 쭉. 이거는 이제 제 표로 한번 편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수만 보시고 5만 5천에서 8만 갔다 7만 갔다 6만, 매매 물건 줄었죠. 전세 물건은 1만 5천에서 1만 6천 이렇게 늘었어요. 그림으로 편하게 보게 할게요, 여러분. 자, 서울입니다. 매매 피크 올라갔다. 이게 1월 달이에요. 여기 1월 피크 올라갔다가 8만 건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7만 건 줄었고,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거래가 한 15,000건 1월, 2월, 3월, 4월에 거의 2만 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좀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만 개 팔린 거는 계산을 안 하나요? 그냥 매물 감소하면 안 되죠. 소화가 됐으니까. 매도 매물이니까. 그럼 6만 6천 개로 지금 줄었습니다. 매물이 한 4천 개. 수도권은 어때요? 수도권은 16만 8천까지 이미 줄었고, 여기 피크였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의 주택가격 변화가 10억 이상 뭐 이렇게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될 물건이 별로 없고, 다주택자 물건들이 중과 대상이 아닌 15억 이하일 때 세제 혜택을 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4,330, 64,000, 부산도 변화가 없어요. 매매가. 그죠? 부산이나 이 수도권은 제가 볼 때 매물이 변화가 없고, 게다가 1주택 비거주까지 하게 되면 도리어 다시 늘 수도 있어요. 매물이. 서울만 지금 줄어 있습니다. 부산, 인천 똑같이 별 차이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매물 준 것은 서울만이다. 이거는 전국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전세 매물 변화입니다. 전세 매물 보시면 전세 서울 어때요? 이렇게 쫙 전세가 쫙 빠졌다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16,389개로 분명히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 지나면 한 이틀 사이인데 1,300개 늘었어요. 1,300개 꽤 많이 늘었죠. 아마 며칠 지나고 이제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또 물건이 좀 늘 거라고 저는 봐요. 전세 물건이. 물론 전체 지금 전세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조금 나아진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될 것 같고, 수도권은 어떤가 볼까요? 수도권도 조금 늘었습니다. 뭐 100개, 200개인데 줄지는 않죠. 전세가 더 이상 줄지는 않는다. 전세 부산도 한 100개 정도 늘었다. 큰 시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을 빼고 매매 물건의 변화는 거의 없다. 서울조차도 매도 물건만 줄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1주택자 비거주 이걸 2, 3주 안에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빨리빨리 하면은. 그러면 그거 발표되면 1, 2주 벌써 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주니까 그럼 매매 물건이 또 다시 조금씩 나올 수 있고, 임대사업자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 매물을 대출을 갖다 제한하려고 하는데, 제한했을 때 만약에 레버리지를 많이 쓴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무주택자 전세나 월세에 계신 분들이 또 노출됩니다.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줄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판단하면서 유예기간 주면서 천천히 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럼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 3기 신도시 빨리 공급하세요. 왜 버벅됩니까? 그죠? 제가 좀 말이 좀 가혹하지만 우리 저 정부 당국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3기 신도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속도를 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올렸는데요. 수요일 정도 전에 제가 지역별로 또 서울도 좀 세분화하고, 또 청주 같은데 또 뭐 SK 하이닉스 뭐 붐 타가지고 집값이 어떻게 될지인데,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는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달려가지 마시고, 그거 지역별로 좀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 5월 9일 이후에 일단은 이제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겁니다.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그 강남 지역은 호가를 좀 버틸 거고, 강북 지역은 선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정받을 겁니다. 노원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하락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고, 그런 거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림을 안 올렸지만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 화요일이나 제가 수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한 주 동안 행복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